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는 더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북으로 가고요. 상인들도 만나고 국밥도 드시고 전보다 훨씬 더 씩씩하게 드시는 모습이던데 고구마도 캤습니다. 비판거리도 고구마 줄줄 딸려 나오듯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장면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안철수 대표입니다. 들이 많이 드시겠네요. 네네, 맞아요. 예, 참 우리나라에 혼자서 균형을 잘 잡기 때문에 이렇게 말만 많이 들었어. 설명한 거. 일하시기 전에 제가 직접 만든 우리밀로 만든 빵이거든요. 예. 드셔보세요. 일하고 먹어야 돼요. 이러고 먹어야지. 하시기 전에 드셔야지 힘나서. 아니 너무 배불러 일 못이요. 100% 우리밀, 우리 쌀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밀, 우리팥. 우리 팥은 아직은 좀 힘들어서 아, 그렇구나. 올해부터는 열심히. 예. 아니 저 때깔이 너무 좋아요. 여기 보니까 작은 고구마가 맛있잖아요. 신문에서는 일제히 안철수 대표가 달라졌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일단 신문에서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예전보다 입이 더 커지셨다. 아,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음식 같은 거 드실 때도 좀 이렇게 약간 좀 선비 샌님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오물오물 하셨다라면 오늘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크게 입을 벌리는 모습들이 좀 찍히고 있고. 아, 조심스럽게 일명 소담스럽게 드셨던 지난 1월에 비해서는 확실히 권력 의지가 불어난 만큼 입에 벌어지는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만 봐도 옛날에는 모범생 스타일로 먹었었는데 이젠 그야말로 정치인 스타일로 드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못 드시는 술도 팍팍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계속 호남을 다니고 계시거든요. 사실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도 시골에서 만나셨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화를 통해서 해주실 정도로 호남 지역을 쭉 돌고 계신데 이제 그게 사실 굉장히 그 유력 정치인들이 지방에 저런 텃밭을 간다가 이런 게 특히나 무슨 재해가 난 것도 아닌데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지방에서는 큰 화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호남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개선을 하거나 높이는데 도움은 될 텐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사 과정에서 현재 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부결이나 이런 좀 큰 숙제가 있다 보니까 그 두 개가 마주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그 더 크게 작용을 할 것이냐. 뭐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여전히 이게 부결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 쪽이 또 많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 호남 쪽에서는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그런 얘기가 더 많거든요. 과연 그런 것들을 이 개인의 어떤 개인기로서 이른바 격파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관심거리가 되는 거죠. 원래 약주를 잘 안 드시던 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안철수 지금 전 의원이죠. 안철수 전 의원은 정말 나이를 거꾸로 먹든지 정치를 거꾸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안철수 대표는요.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 선거도 해봤고 가장 그 어렵다는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지금 거의 두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화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 장화도 신고 막걸리 먹고 똑같이 저는 저 장면을 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흉내낸 게 아닌가.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밀짚 모자 쓰고 막걸리 마시면서 그 정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런 모습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다 치고 난 뒤에 이제는 평민으로 들어와서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고 이게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준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행복한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뭐 요즘 기사는 그겁니다. 폭탄주를 얼마 전 모임에서 3잔 마셨다. 지금 우리 10잔까지 마셨다는 자막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지금 화제가 될 정도로 안철수 전 의원은 사랑을 받고 있다. 행복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탄주 10잔 마셨다는 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맨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그리고 지난번 이번 대선 말고 그 앞에 대선에 나올 때 결국 술 이야기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룸살롱에 갔는데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이제 살롱에는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언론이나 책에서는 술을 못 마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럴 정도로 술 한 잔 하느냐 안 하느냐 화제가 됐던 분이 폭탄주 10잔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게 맞죠. 수많은 이제 선거 실패를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고 계신 건 사실인데요. 지난번 대선 중에서도 연설 방식이 바뀌면서 굉장히 변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죠. 그 엄청난 우렁찬 목소리 때문에 이제는 정말 대통령 될 것 같다. 이랬지만 토론회에서는 결국 과거의 모습이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가 망쳐지면서 많은 실망을 줬는데요. 이번에 폭탄주 10잔 마신 저 내공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20잔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지려고요. 뼛속까지 바뀌었을까? 이 보도가 맞다면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고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시킨 다음에 블로그가 삭제가 됐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가 쓰시던 거라 안철수 대표가 직접 이게 관여하신 게 아니라는 취지로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그거는 사실 이 관계자 발 이야기인데 네. 서로 조금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안철수 측 관계자에서는 자원봉사 핑계를 좀 대고 싶었으나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안철수 대표도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한다거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써야 됐는데 그건 그 글은 사실 의미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으므로 네. 그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안철수 대표의 속내의 일부를 볼 수는 있었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몇 잔을 먹느냐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뭐 술을 이렇게 권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안철수 대표가 소통, 술로 상징되는 사람과 사람 면대면의 소통에 익숙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 측근들은 다 또 나가고 그다음 안철수 캠프를 만들었을 때 측근들은 또 다 나가고 박선수 의원 정도가 계속 남아있을까?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 결별을 했는데 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면대면으로 정말 마음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가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네. 짧게 한마디만 더 하면요. 안철수 대표 측 관계자가 그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등이 블로그를 관리해서 안 대표는 몰랐고 삭제된 것도 몰랐다는데 이거야말로 좀 치명적인 게 그러면 그전에 올라갔던 글은 안철수 대표가 모르고 올라갔다는 겁니까? 저는 이 해명은 제가 볼 때도 정말 치명적인 해명이고 안철수 대표가 직접 한번 해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 그러면 지금 일반 국민들은 안철수 의원 글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 쓴 글이냐 이런 정도의 해명은 저는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네, 아직 달라지셨다고 하지만 바뀔 건 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만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이 됐는데 질문을 좀 하시면 답변할 시간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잠시 뒤에도 펼쳐지면 안 될 텐데요. 함께 보시죠. 신고리 어록호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전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했는데 인정합니까? 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아니 그 반영됐죠. 부지 매입을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을 그러니까요. 인정합니까? 그런 바탕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최종 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저 부지 매입을 했는데 왜 자꾸 이명박 대통령 얘기해요? 아니,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8년이었다고 말씀. 아니 김대중 정부 때 전원개발 그걸 제가 계획하고 부정한 바가 노무현 없습니다. 정부 때 부지 매입했는데 그런 어떻게 이 정부에서 정책을 수정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조용해요. 네, 보시는 패널분들께서 부러워하면 지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 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도 총리에게 조용해요라는 말은 누구도 공감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야성을 잃었다. 그동안 9년 동안 너무 편하게 지내서 이제는 네. 우리도 좀 야성을 키우고 좀 뭔가 선거 질문도 좀 하고 그러자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높이는 게 선거 질문처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총리에게 조용히 해요 했다고 해서 보는 국민들이 저거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다라고 받아들일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야성을 키우시려면 달리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셔서 정말 누가 봐도 저거는 정말 국민들 대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정가 소식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소통, 술로 상징되는 사람과 사람 면대면의 소통에 익숙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 측근들은 다 또 나가고 그다음 안철수 캠프를 만들었을 때 측근들은 또 다 나가고 박선수 의원 정도가 계속 남아있을까?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 결별을 했는데 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면대면으로 정말 마음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가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하면요. 안철수 대표 측 관계자가 그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등이 블로그를 관리해서 안 대표는 몰랐고 삭제된 것도 몰랐다는데 이거야말로 좀 치명적인 게 그러면 그전에 올라갔던 거는 안철수 대표가 모르고 올라갔다는 겁니까? 저는 이 해명은 제가 볼 때도 정말 치명적인 해명이고 안철수 대표가 직접 한번 해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 그러면 지금 일반 국민들은 안철수 의원 글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 쓴 글이냐 이런 정도의 해명은 저는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네, 아직 달라지셨다고 하지만 바뀔 건 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만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이 됐는데 질문을 좀 하시면 답변할 시간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잠시 뒤에도 펼쳐지면 안 될 텐데요. 함께 보시죠. 신고리 오르코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지난번 대선 중에서도 연설 방식이 바뀌면서 굉장히 배났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죠. 네. 그 엄청난 그 우렁찬 목소리 때문에 야 이제는 정말 대통령 될 것 같다. 이랬지만 토론회에서는 결국 과거의 모습이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가 망쳐지면서 많은 실망을 줬는데요. 이번에 폭탄주 10잔 마신 저 내공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20잔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지려고요. 네. 뼛속까지 바뀌었을까? 이 보도가 맞다면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고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시킨 다음에 블로그가 삭제가 됐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가 쓰시던 거라 안철수 대표가 직접 이게 관여하신 게 아니라는 취지로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그거는 사실 이 관계자 발 이야기인데 서로 조금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철수 측 관계자에서는 자원봉사 핑계를 좀 대고 싶었으나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안철수 대표도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써야 됐는데 그건 그 글은 사실 의미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으므로 그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안철수 대표의 속내의 일부를 볼 수는 있었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몇 잔을 먹느냐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뭐 술을 이렇게 권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안철수 지금 전 의원이죠. 안철수 전 의원은 정말 나이를 거꾸로 먹든지 정치를 거꾸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안철수 대표는요.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 선거도 해봤고 가장 그 어렵다는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지금 거의 두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화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 장화도 신고 막걸리 먹고 똑같이 저는 저 장면을 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흉내낸 게 아닌가.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밀짚 모자 쓰고 막걸리 마시면서 그 정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런 모습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다 치르고 난 뒤에 이제는 평민으로 들어와서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고 이게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준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행복한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뭐 요즘 기사는 그겁니다. 폭탄주를 얼마 전 모임에서 3잔 마셨다. 지금 우리 10잔까지 마셨다는 자막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지금 화제가 될 정도로 안철수 전 의원은 사랑을 받고 있다. 행복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탄주 10잔 마셨다는 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맨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그리고 지난번 이번 대선 말고 그 앞에 대선에 나올 때 결국 술 이야기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 룸살롱에 갔는데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근데 살롱에는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언론이나 책에서는 술을 못 마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럴 정도로 술 한 잔 하느냐 안 하느냐 화제가 됐던 분이 폭탄주 10잔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게 맞죠. 수많은 이제 선거 실패를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고 계신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좀 이렇게 약간 좀 선비 쇳님 이런 느낌이 들고 오물오물 하셨다라면 오늘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크게 입을 벌리는 모습들이 좀 찍히고 있고. 조심스럽게 일명 소담스럽게 드셨던 지난 1월에 비해서는 확실히 권력 의지가 불어난 만큼 입에 벌어지는 먹는 거 하나만 봐도 옛날에는 네. 모범생 스타일로 먹었었는데 이젠 그야말로 정치인 스타일로 드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못 드시는 술도 팍팍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계속 호남을 다니고 계시거든요. 사실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도 시골에서 만나셨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화를 통해서 해주실 정도로 호남 지역을 쭉 돌고 계신데 이제 그게 사실 굉장히 그 유력 정치인들이 지방에 저런 텃밭을 간다 이런 게 특히나 무슨 재해가 난 것도 아닌데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지방에서는 큰 화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호남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개선을 하거나 높이는데 도움은 될 텐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사 과정에서 현재 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부결이나 이런 좀 큰 숙제가 있다 보니까 네. 그 두 개가 마주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그 더 크게 작용을 할 것이냐. 뭐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여전히 이게 부결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 쪽이 또 많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 호남 쪽에서는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그런 얘기가 더 많거든요. 네. 과연 그런 것들을 이 개인의 어떤 개인기로서 이른바 격파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네. 이제 관심거리가 되는 거죠. 원래 약주를 잘 안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는 더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북으로 가고요. 상인들도 만나고 국밥도 드시고 전보다 훨씬 더 씩씩하게 드시는 모습이던데 고구마도 캤습니다. 비판거리도 고구마 줄줄 딸려 나오듯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장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안철수 대표입니다. 들이 많이 드시겠네요. 네네. 예. 참 우리나라에 혼자서 균형을 잘 잡기 때문에 이렇게 말만 많이 들었어. 나 설명한 거. 일하시기 전에 제가 직접 만든 우리밀로 예. 만든 빵이거든요. 한번 예. 드셔보세요. 일하고 먹어야 돼. 이러고 먹어야지. 하시기 전 드셔야지 힘나서. 아니 너무 배불러 일 못이요. 이것은 또 우리 쌀로 만드는 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밀, 우리 팥. 우리 팥은 아직은 좀 힘들어서 그렇구나. 올해부터는 예. 아니 저 때깔이 너무 좋아요. 여기 보니까 작은 고구마가 맛있잖아요. 신문에서는 일제히 안철수 대표가 달라졌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일단 신문에서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예전보다 입이 더 커지셨다.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음식 같은 거 드실 때